우리야, 아까 애들이 야외 농구하러 가자는데 너 갈 거야? 근데 오늘 해가 너무 세서 또 얼굴 붉어질까 봐. 쌤도 나 좀 그늘에 있는 게 좋다고 하셨고. 너 병원 가봤어? 다음 주에 정밀 검사 해보기로 했어. 근데 자가 면역계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햇빛만 봐도 얼굴이 빨개지거나 이유 없이 너무 피곤한 친구 있어? 그게 바로 오늘 배울 전신홍반 루푸스라는 병의 증상일 수도 있어. 정말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서 천의 얼굴을 가진 병이라고도 부른대. 천의 얼굴, 전신홍반 루푸스에 대해 알려주실 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상원입니다. 교수님, 전신홍반 루푸스라는 이름이 정말 어려워요. 이 병은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네, 전신홍반 루푸스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피부, 관절, 신장, 심장, 뇌 등 온몸 곳곳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서 전신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천의 얼굴이라고 부르는 만큼 정말 다양할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얼굴에 나타나는 나비 모양의 발진이고 햇빛에 과민하게 반응해서 발진이 생기거나 악화되기도 합니다. 또한 관절이 붓고 아플 수도 있고 매우 심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죠. 입안에 궤양이 자주 생기거나 머리카락이 빠지고 체중이 빠지는 그런 증상들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신장, 콩팥에 염증이 생겨서 소변에 거품이나 단백질이 나오거나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뇌에 영향을 주면 두통이나 심한 경우 경련,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병은 왜 생기는 건가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까요? 이 병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유전적 요소랑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감염이나 스트레스, 자외선 노출 같은 게 병을 유발하는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보통은 혈액 검사로 자가 항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항핵 항체나 DNA 항체 같은 걸 검사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신장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완치가 가능한 병인가요? 전신홍반 루푸스는 완치보다는 증상을 잘 조절하고 장기 손상을 막는 게 치료의 목표입니다. 주로 면역을 억제하는 약들을 쓰게 되고 스테로이드, 항말라리아제, 다양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엔 생물학적 제제도 함께 쓰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약을 빠뜨리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정확히 복용하는 거예요. 임의로 약을 끊으면 절대 안 되고요. 부작용이 생기면 바로 의료진과 상의해서 약을 조절하든지 변경해야 합니다. 또 약의 효과나 부작용을 잘 살피기 위해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는 것도 꼭 필요하답니다. 약물 치료 외에 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학교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루푸스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면 좋은 몇 가지 수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햇빛을 조심해야 합니다. 광과민성 때문에 자외선 노출 시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야 하는데 차단 지수가 50 이상이 높은 걸 사용해야 되고요. 꼼꼼히 바르고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야 합니다. 외출할 땐 모자나 긴팔옷도 챙겨야 하고 특히 햇빛이 강한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함으로써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지게 되어서 감염을 잘 예방해야 하죠. 손을 자주 씻고 감염이 우려되는 시기에 마스크도 잘 써야 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잠도 충분히 자야 하고 조금이라도 피곤하면 바로 쉬는 게 좋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죠. 네 번째로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루푸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서 힘들 때면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상담을 받는 게 좋아요. 깊게 숨을 쉬거나 잠깐 산책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가벼운 운동은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실내 운동이나 수영, 요가처럼 몸에 무리가 없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짠 음식 줄이고 과도한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도 줄여야 하고요. 영양소가 고르게 들어가는 식사를 하고 물도 충분히 하루 6잔에서 8잔 이상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정 건강 보조식품이나 보조제를 먹기 전에는 꼭 담당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약은 정확하게 챙겨 먹어야 하고요. 병원에 규칙적으로 와서 검사하고 진찰받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친구들이 야외에서 축구하자고 하거나 수학여행 갈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할 수 없어서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네, 전신 홍반 루푸스가 있다고 해서 모든 활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상태를 잘 알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외에서 하는 축구 대신 실내 체육관에서 하는 운동에서 참여할 수도 있고요. 햇빛이 강한 시간대에는 되도록 그늘이 있는 곳에서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면 좋습니다. 그럼 저희 같은 친구들은 전신홍반 루푸스가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정말 따뜻한 질문이네요. 루푸스를 앓고 있는 친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거예요. 햇빛이 강할 때 같이 그늘로 가주고 피곤해 보이면 잠깐 쉬자고 먼저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환자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게 되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제한하거나 약 먹는 시간에 살짝 챙겨주는 것도 좋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픈 친구라고 특별하게 대하기보다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겁니다. 혹시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길 수도 있나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네, 전신 홍반 루푸스는 천의 얼굴을 가진 것처럼 굉장히 여러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사항을 알고 미리 대처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예를 들면 고열이 계속되거나 감염이 의심될 때, 혹은 심한 두통이나 갑자기 경련이 있을 때, 소변에 피가 섞이거나 거품이 많을 때, 얼굴이나 다리가 심하게 부을 때, 숨쉬기 힘들어 가슴이 답답할 때, 시야가 흐려지거나 물체가 두 개로 보일 때,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이나 행동이 평소와 다르게 느껴질 때는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불안할 때 혼자 참고 넘기지 말고 꼭 의료진에게 확인받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전신홍반 루푸스 진단을 받은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전신 홍반 루푸스는 분명 만만한 병은 아니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이 병을 잘 관리하면서 꿈을 이루고 있답니다. 자신감을 잃지 말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루푸스라는 병을 처음 들었을 땐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그런데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치료도 가능하고 잘 관리하면 충분히 괜찮다는 걸 알게 됐어요. 맞아요. 중요한 건 너무 걱정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몸 상태를 잘 알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대요. 다음 시간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가득 준비해서 올게요. 그럼 안녕!